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선수의 슈투트가르트 이적 오피셜이 또 떴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간 즈음에는 역시 또 조규성 선수의 영상처럼 꽤 또 시간이 지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슈투트가르트에서 정우영 선수가 얼마나 잘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우영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우영 선수는 프라이부르크에서 출전 기회가 온전하게 있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이 바뀌면서 본인의 주전 입지 내지는 뭐 준주전으로서의 입지도 밀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의 차기 시즌 정말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많았었는데요. 그에 반해 또 슈투트가르트는 지난해 강등 직전까지 갔던 팀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또 분위기를 살릴 만한 영입이 필요했습니다. 또 현재 감독은 이전에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 또 본인을 지도했던 세바스티안 페레스 감독이 또 이끌고 있었는데요. 기본 이적료는 300만 유로, 그리고 병역을 해결했을 때의 옵션이 약 10억 정도 붙어 있는 3년 계약에 이적을 또 정우영 선수가 완료를 했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입단하면서 슈투트가르트는 좋은 팀이고 난 이 이적이 나에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난 몇 번 슈투트가르트의 홈구장에서 뛰었고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입니다. 구장의 좋은 분위기를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분위기는 내가 여기로 오고자 한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이며 슈투트가르트를 위해 뛰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사실 인터뷰가 이 독일어로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제가 독일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가 독일어로 한 인터뷰를 전혀 해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도 자료에 나왔던 간단한 이야기들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독일어 인터뷰는 뭐 독일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영상이 나중에 뭐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뭐 엔도 와타루 선수 등 뭐 여러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영상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 디렉터도 정우영 선수 입단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규성 선수와 같은 역시 스포츠 디렉터가 최근에 이 이적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 중 하나고요. 스포츠 디렉터는 일단 난 정우영이 우리의 유니폼을 입는다는 게 매우 행복하다. 그의 기술은 우리의 공격적인 전개를 매우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정우영은 야망과 헌신을 겸비한 우리의 자산이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분데스리가의 경험이 있다. 라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높이 사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새로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없겠지만, 분명 슈투트가르트는 정우영 선수를 또 지켜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우영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워크의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좋게 또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 인터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 또 슈투트가르트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과연 어떤 팀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1893년에 창단한 남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를 연고로 하고 있는데요. 이 포르쉐,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죠. 포르쉐 역시 이제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포르쉐도 구단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이적에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또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슈투트가르트가 이 연고지인 만큼 또 포르쉐나 뭐 다른 연고 기업들이 이 구단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2023 시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라운드 16위를 하면서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요. 이 독일은 보시면 18개의 구단이 또 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치르고 있고, 하위 3개 팀이 이제 강등이 되는 구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를 이제 16위 팀이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함부르크를 상대로 이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모두 크게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이 분데스리가에 남아서 차기 시즌에도 이제 분데스리가 1부에서 경기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뭐 리그 성적은 안 좋았던 반면에 포칼에서는 또 4강까지 진출하면서 꽤 괜찮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그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2-2023 시즌 중후반에 감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바스티안 헤네스 감독이 부임을 한 거고요. 사실 이 슈투트가르트는 굉장히 또 핫한 스타들을 많이 영입하는데 이적료를 쓰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구단입니다. 이전에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이런 것에 좀 더 예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전에는 이 클린스만 감독의 이전 소속 구단이어도 했을 만큼 우승도 했었고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구단이지만, 최근에는
아주 좋지만은 않았던 그런 시즌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슈투트가르트의 감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바스티안 회네스 감독인데요. 1982년 5월 12일생 독일 국적의 감독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또 상당히 유명한 축구인이었기도 한데요. 선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언급을 해도 그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또 시즌을 보냈던 세바스티안 회네스 감독의 선수 생활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바이언 리저브 팀의 감독이 되면서 19-20 시즌 이 바이언 뮌헨의 2팀이죠. 이 팀을 이끌고 정우영 선수가 반 시즌 임대로 합류한 그 시즌에 3리가를 우승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우영 선수는 19-20 시즌이 시작되면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을 했지만 사실 그 시즌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19-20 시즌에 폼을 올리는 겸으로 이제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이 팀으로 이제 이적을 했던 건데, 그때 또 정우영 선수가 낮은 위치에 있었던 바이에른 뮌헨 이 팀을 굉장히 또 멱살이 잡고 끌어올리면서 3리가를 결국은 우승하게까지 하는데 또 이끌었었던 그런 정우영과는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는 감독이 또 회네스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네스 감독은 2020-2021 시즌 호펜하임에 부임해서 11회를 기록하면서 2021-2022 시즌에도 연임을 했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부진해 사퇴를 했습니다. 2022-2023 시즌 후반 이제 회네스 감독은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강등권에 있었던 슈투트가르트에 부임해서 팀을 잔류시키는 데 또 성공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주로 3-4-2-1 포메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는 과연 어떤 주전 경쟁을 하게 될까요? 우선 포지션부터 어디에 해당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우영 선수는 3-4-2-1 중 2에 해당하는 1.5선 내지는 2선 중앙 공격수 자리를 위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측면보다는 중앙지향적인 플레이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포지션의 경쟁자는 크리스 필리, 엔초 미오, 실라스, 제이미 르벨링 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경쟁자들을 또 그러면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첫 번째 크리스 필리 선수는 1998년생의 또 어린 선수입니다. 정우영 선수보다 딱 한 살이 많은 선수고요. 지난해 이제 팀의 준주전급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좌우측 윙어로도 뛸 수 있고, 다시 말해서 2선 전지역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인데요. 터치 1대1 다양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크리스 필리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엔조 미오 선수는 2002년생 정말 어린 선수인데요. 8번 내지는 10번 롤에서 주로 뛰는 선수입니다. 킥, 패스, 드리블, 탈압박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좋고 수비도 괜찮게 하는 선수고요.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 출신인데 2019년 17세 이하 월드컵 브라질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과 조별리그에 출전을 했는데 당시 이제 대한민국이 1대3 패배를 거뒀습니다. 이 엔조미오 선수의 연령별 대표팀 시절 하이라이트를 보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엔조미오 선수는 그만큼 상당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슈투트가르트에서 잘 성장을 한다면 차기 프랑스 대표팀에도 어떻게 하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엔조미오 선수 역시 정우영 선수의 경쟁자로는 상당히 또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실라스 선수인데요. 실라스 선수 역시 1998년생 189에 80이라는 정말 좋은 피지컬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콩고 국가대표팀의 공격수고요. 딱 한 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2022-2021 시즌 분데스리가 올해 루키상을 수상을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후에 이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한 시즌 정도를 거의 통째로 날려먹는 그런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흑인 선수 특유의 탄력 그리고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는 살아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앙 공격수로도 뛰었던 선수지만 마무리나 이런 게 살짝 투박해서 최근에는 주로 측면에서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우영 선수의 자리인 섀도우 스트라이커에서 뛰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이미 르벨링 선수입니다. 2001년생 역시 어린 선수고 독일 연령별 대표 출신의 유망주인데요.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이번 시즌 1년 임대를 해왔습니다. 다만 구매 옵션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는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굉장한 유망주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전에 아마 가나 국가대표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가나 국가대표팀에서 스트라이커로서 데려오라고 했지만 본인이 거절을 해서
이 독일 국적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가나로는 최종적으로는 합류하지 않았는데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르벨링 선수의 선택에 따라서 차기 월드컵에 르벨링 선수를 볼 수 있냐 없냐도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앞으로 봐야 될 게 더 많은 선수고 르벨링 선수에 대한 플레이를 많이 볼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르벨링 선수가 얼마나 큰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할 만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우영 선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을 잘 아는 감독과 함께 한다는 건 역시 상당한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외국만 나가면 우리를 그렇게 잘 챙겨주는 일본 국적의 선수가 2명이나 있다는 것도 좋은 환경입니다. 엔도 와타루 그리고 이토 이로키 선수가 있는데, 뭐 이토 이로키 선수는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비판받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일본 선수들을 보통 잘 챙겨준다는 건 뭐 당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뭐 최근에 이제 울산으로 복귀했던 이동경 선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만큼 또 일본 선수들이 잘 챙겨주니까요. 이런 점은 적응에 충분히 또 좋은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팀이 기대감을 갖고 10번이라는 에이스의 등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믿고 기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경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우영 선수의 슈투가르트 이적과 관련해서 정우영 선수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뭐 워낙 재능도 좋고 실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독일에서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우영 선수가 여기서 잘해서 폼을 올린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에 합류해서 좋은 성적만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좋은 폼 유지하면서 경기를 또 잘 만들어가기를 계속해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우영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